아름답고 우아한 라이프를 꿈꾸는 아우라 언니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라 언니예요. 오늘은 어린 왕자와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의 명언들이 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넌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인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조금 좋아하는 것은 절대 사랑일 수 없어. 너무 쉽게 사랑한다고 하지 마. 사랑한다는 말은 진실을 위해 아껴야 해.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잊고 지낸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 생텍스베리.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말했다. 안녕. 뱀이 말했다. 내가 지금 어느 별에 떨어졌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에, 아프리카에. 뱀이 말했다. 아, 그럼 지구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지. 지구는 크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각기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별들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거야.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먼 곳인데. 아름답구나. 뱀이 말했다. 여긴 뭐하러 왔니? 어느 꽃하고 말썽이 났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막은 좀 외롭구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역시 외롭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상한 짐승이구나.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손가락같이 가느다랗고.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힘이 세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힘이 세지 않아. 발도 없는데? 여행도 할 수 없고. 나는 너를 배보다도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는 마치 금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누구든지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되돌아가지. 그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넌 순수하고 또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를 보니 애초롭구나.
이 화강암의 지구 위에서 너처럼 약한 애를 보니 어느 날 내 별이 너무 그립거든.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잘 알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늘 수수께끼로 말을 하니? 나는 그걸 모두 풀지.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렀으며 단지 꽃 한 송이를 만났다. 꽃잎을 셋 가진 꽃 한 송이. 아무것도 아닌 꽃 한 송이.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어린 왕자가 점잖게 물었다. 그 꽃은 어느 날 대상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67쯤 있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그들을 보았지. 하지만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지 전혀 알 길이 없어. 바람이 그들을 몰고 다니지.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아주 곤란을 겪을 거야. 안녕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히,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아직까지 알고 있던 산이라곤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뿐이었다. 거기다가 사화산은 걸상으로 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이라면 이 별 전체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는 뾰족뾰족한 바위 꼭대기 밖에는 보지 못했다. 안녕. 그는 혹시나 하고 말을 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 너희들은 누구, 너희들은 누구?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다오. 난 외로워. 그가 말했다.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별 이상한 별이 다 있네. 아주 메마르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각박한 별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되풀이하고. 내 별은 꽃이 한 송이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길은 모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한다. 안녕? 그가 말했다.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자기 꽃과 닮은 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보았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기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자기 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로는 단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원 하나에 그렇게 똑 닮은 꽃이 5,000송이나 있다니.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화가 나겠지? 어린 왕자는 혼자 말했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 죽는 신용을 하겠지? 그럼 나는 할 수 없이 돌봐주는 척 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나까지 부끄럽게 만들려고 정말 죽어버릴지 몰라.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으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흔한 장미꽃 하나를 가졌을 뿐이야. 그것과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 그리고 하나는 영원히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왕자가 되겠어.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얌전히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 나무 밑에.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예쁘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아주 슬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덧붙였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애가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넌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여우가 말했다.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해. 정말 난처한 것들이야. 그들은 닭도 키우지. 그네들의 유일한 낙이야. 너는 닭을 찾니?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너무나들 잊고 있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내게 세상에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나도 세상에 흔한 여러 여우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돼.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어.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 위엔 별별 것이 다 있으니까.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서야? 그래. 그 별에 사냥꾼이 있니? 없어. 그거 재밌겠다. 그럼 닭은? 없어. 완전한 것은 없어.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자기 생각을 다시 이야기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고 닭은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도 모두 그게 그거고 그래서 난 좀 지겨워. 그러나 내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듯 환해질 거야.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에 숨게 하지. 내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슬퍼. 그러나 내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밀은 금빛이어서 너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제발 나를 길들여다오. 여우가 말했다. 그러고는 싶은데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시간이 없어. 나는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어느 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미리 만들어진 것을 모두 상점에서 사지. 그러나 친구를 파는 상인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지. 내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라. 어떻게 하는 건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난 곁눈질로 너를 볼 텐데 너는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앉아도 돼.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의뢰가 필요해. 의뢰가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도 너무나들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사냥꾼들에게도 의뢰가 있지.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다. 그래서 목요일은 경이로운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일에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다 그게 그거고 내게는 휴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아, 울음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난 너를 조금도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럼 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얻은 게 있지.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가거라. 내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별의 인사를 하러 내가 다시 돌아오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옛날 내 여우와 같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친구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이 말에 장미꽃들은 난처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물론 내 장미도 멋모르는 행위는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준 꽃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나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전철수가 말했다. 아저씨는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행자들을 가르고 있지. 1000명씩 묶어서. 전철수가 말했다.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를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고 있지. 그때 불을 환하게 켠 급행열차가 천둥치듯 우르릉거리며 전철수의 경비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아주 바쁘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뭘 찾고 있죠? 기관사조차도 모른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불을 환하게 켠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우르릉거렸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이 아니란다. 전철수가 말했다.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살던 곳에서 만족하지 못했나요? 사람들은 사는 곳에서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지.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세 번째 급행열차가 불을 환하게 켜고 천둥 소리를 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번 여행자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쫓지 않는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 안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하품이나 잔뜩 하는 거지. 어린애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어. 어린애들만 자기들이 뭘 찾는지 알고 있구나. 어린애들은 헝겊 인형에 시간을 바치고 그래서 인형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지. 그걸 빼앗기면 소리내서 울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이들은 운이 좋은 거야. 전철수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는 목마름을 달래주는 최신 계량 알약 장수였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저씨는 왜 이런 것을 팔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지. 장사꾼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어.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단다. 그럼 그 53분으로 뭘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라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그 53분을 써야 한다면 아주 천천히 샘터로 걸어가겠다.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이 일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저장해 놓은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의 지난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나 난 비행기를 아직도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도 없고. 나도 아주 천천히 샘터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 어린 사람아, 이제는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는 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다고 해도 친구를 하나 가진 것은 좋은 일이야. 난 내 친구 여우를 가져서 기뻐. 그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만이니.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을 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내키지 않은 몸짓을 했다.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물을 찾는다니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여러 시간을 걷고 나자 어둠이 깔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목마름 때문에 좀 열에 들떠 꿈결에 서 있듯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럼 너도 목이 마르니?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아. 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가 주저앉았다. 내가 그 곁에 주저앉았다. 잠시 말이 없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물론 이라고 대답하고 달빛 아래 주름짓고 있는 모래 언덕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이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사실이다. 나는 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적 속에 빛나는 어떤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밭에 왜 그처럼 신비롭게 빛났는지 문득 깨달았다. 어렸을 때 나는 고가에서 살았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그 집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어쩌면 찾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물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래,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나 별이나 사막이나 그걸 아름답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야.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걸었다. 나는 감동했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구 위에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으리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달빛 아래서 그 참백한 이마, 그 감긴 눈, 바람에 흩날리는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질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그의 반쯤 벌린 입술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를 보고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듯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바치는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다. 비록 잠이 들어도 그의 가슴 속에서 등불처럼 밝게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더욱더 부서지기 쉽다는 걸 알아차렸다. 등불들을 잘 지켜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지 모르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걸어가
동이 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어린 왕자는 말했다. 부랴부랴 급행 열차에 뛰어들지만 자기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도 이제는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뱅뱅 도는 거야. 그리고는 덧붙였다.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여느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 속에 파인 구덩이일 뿐이다.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 같았다. 그러나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나는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이상한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두 마련되어 있잖아.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밧줄이랑. 그는 웃고 줄을 만지고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바람에 오랫동안 잠들었다 일어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아저씨 들리지? 어린 왕자는 말했다.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불러.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마 그에게 말했다. 너한테는 너무 무겁다.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의 둘레돌까지 들어올려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나의 귓속에서는 도르래의 노래가 계속 울렸고 여전히 출렁거리는 물속에서 해가 출렁거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해줘. 그 말에 나는 그가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까지 들어올렸다. 그는 눈을 감고 마셨다. 명절이나 되는 것처럼 즐거웠다. 그 물은 보통 음료수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 물은 별빛을 받고 걸어온 발걸음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팔의 노력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이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미사의 음악, 다정한 미소들이 바로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빛나게 했다. 아저씨네 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원 하나에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고 있어. 그래도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는 못해. 찾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장미꽃 한 송이에서도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물론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눈은 장님이야.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이 가벼워졌다. 사막은 동이 틀 무렵이면 꿀과 같은 색깔이다. 나는 이 꿀 색깔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왜 공연히 마음을 괴롭혀야 한다는 말인가? 아저씨는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알잖아요. 양에게 씌워줄 부리막 말이야.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초벌만 그린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바오밥 나무들 꼭 배추 같다. 오, 바오밥 나무를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여우는 이 귀를 봐. 꼭 뿔 같고 그리고 너무 길어.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이 어린이야. 넌 공평하지 않아. 내가 그릴 줄 아는 것이라곤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없지 않니? 오, 괜찮을 거예요. 그는 말했다. 어린애들은 알아봐요. 나는 그래서 부리막 하나를 연필로 그렸다.
그걸 어린 왕자에게 주려니 가슴이 메었다. 너는 내게 숨기고 있는 계획이 있지?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요. 내가 지구에 떨어진 건 말이에요. 내일이면 한돌이야.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떨어진 곳이 이 근처예요. 그리고 얼굴을 붉혔다. 또다시 나는 까닭도 모른 채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의문이 생겼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구나? 여드레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사방으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너 혼자 그렇게 돌아다녔던 건 말이야. 내가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나는 망설이며 덧붙여 물었다. 틀림없이 한돌이 되어서.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어린 왕자는 묻는 말에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나는 두렵구나.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잖아. 기계 있는 대로 다시 가야 해.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자신을 길들이게 하고 나면 얼만큼은 울 염려가 있다. 우물 곁에는 무너지다만 낡은 돌담이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하다가 돌아오던 나는 멀리서 어린 왕자가 그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너 기억이 안 나니? 바로 이 자리는 아니야. 틀림없이 그 말에 대답하는 다른 소리가 있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야. 날은 바로 그날이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을 향해 그대로 걸어갔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는 것이다. 물론이야. 모래 속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 알 거야. 거기서 나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밤에 거기로 갈 거야. 나는 담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이야기를 했다. 내가 가진 독은 좋은 거니? 오래 아프지 않게 하지 않을 자신 있니? 나는 가슴이 조여 발을 멈추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너는 가봐. 그가 말했다. 내려가야겠어. 그때서야 나는 담 밑을 내려다보곤 펄쩍 뛰었다. 거기 30초 안에 우리를 끝장낼 수 있는 저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지 않는가? 나는 권총을 꺼내들고 주머니를 뒤지며 뛰어갔지만 내 발소리에 뱀은 잦아드는 분수처럼 천천히 모래 속으로 스며들더니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새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교묘히 사라졌다. 나는 담 밑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눈처럼 창백한 내 꼬마 왕자를 겨우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젠 뱀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나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의 금빛 목도리를 풀어냈다. 나는 그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먹여주었다. 이제는 그에게 감히 아무 말도 물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엄숙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 가슴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아저씨가 비행기에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아내서 참 기뻐. 아저씨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았니? 나는 비행기 수리가 뜻밖에도 성공했다는 그 말을 막 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는 우울하게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애처럼 품에 끌어안고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붙잡아 볼 수도 없이 끝없는 구멍 속으로 곧장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둘 상자가 있고 또 부리망도 있고. 그리고 그는 우울하게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어. 나는 그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얘야, 너 무서웠지? 그는 무서웠다. 물론이다. 그러나 그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저녁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 웃음소리는 나에게 사막의 샘과 같았다. 얘야, 내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그러나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야. 내가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 위에 내 별이 나타날 거야. 얘야, 그게 다 못된 꿈이 아니니? 뱀 이야기니 뱀하고의 약속이니 별 이야기니.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 하나를 사랑한다고 해봐. 그럼 밤에 하늘만 바라봐도 아늑해지지. 어느 별에나 다 꽃이 피지.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게 해준 물은 무슨 음악 같았어. 도르래랑 밧줄이랑 그것들 때문이야. 아저씨도 생각나지? 참 좋았어. 물론이지. 아저씨는 밤에 별을 쳐다볼 거야.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게 오히려 잘 된 거야. 내 별은 아저씨에게 여러 별 가운데 어느 한 별일 거야. 그러면 어느 별을 바라봐도 다 좋을 거야. 어느 별이나 다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 그는 또 웃었다. 아, 얘야. 그 웃음소리를 듣고 싶구나. 바로 이게 내 선물이 될 거야. 물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사람들에겐 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별은 아니야. 여행하는 사람들에겐 별이 길잡이일 거고 어떤 사람들에겐 작은 빛에 지나지 않을 거야. 학자들이라면 별을 문제거리로 생각하겠지. 내가 만난 사업가한텐 별은 황금이야. 그러나 별은 말이 없어. 아저씨가 보는 별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를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살고 있고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으로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슬픔이 가라앉으면 나를 알았다는 게 기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재미로 창문을 열 거야.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야.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래, 별들이 항상 나를 웃긴단 말이야. 그럼 아저씨가 미친 줄 알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너무 심한 장난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을 한아름 가져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이내 그는 정색을 했다. 오늘 밤은 정말이야. 아저씨 오지 마.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어쩌면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 거야. 그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그는 걱정스러운 빛이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뱀 때문이기도 해. 아저씨가 물리면 어떡해. 뱀은 심술쟁이야. 장난삼아 물줄도 몰라.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겠어. 그러나 무언가 그는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하기야, 두 번째 물때는 독이 없다니까.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내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아, 아저씨구나.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걱정을 했다. 아저씨는 잘못한 거야.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도 알 거야. 거긴 너무 멀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 너무 무거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벗어버린 낡은 껍데기나 같을 거야. 낡은 껍데기가 슬플 건 없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기운을 잃었다. 그러나 다시 안간힘을 썼다. 참 포근할 거야. 아저씨도 알잖아.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 모두 녹슨 도르래를 달고 있는 우물로 될 거야.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즐거울 거야. 아저씨는 방울이 5억 개나 있고 나는 샘이 5억 개나 있고. 그리고 그도 말이 없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야. 혼자 한 걸음만 내딛게 놔줘요. 그리고 그는 앉았다. 무서웠던 것이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알잖아, 내 꽃. 나는 꽃에 책임이 있어. 게다가 그 꽃은 너무 약해. 그렇게도 순진하고 세계와 맞서 제 몸을 지킨다는 게 네 개의 가시밖에는 없어. 나는 더 이상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봐요, 끝났어요. 그는 또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섰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선 노란 빛이 반짝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천천히 넘어졌다. 모래밭이라 소리조차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6년 전의 일이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겐 피곤해서 라고 말했다. 이제는 슬픔이 다소 가라앉았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기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뜰 무렵에 보니 그의 몸뚱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게 무거운 몸뚱이가 아니었는지. 그래서 나는 밤마다 별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별들은 5억 개의 방울과 같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부리망에 난 잊어버리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걸 양에게 씌워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을 유리덮개 밑에 잘 넣어두고 양을 단단히 감시할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모든 별들은 조용히 웃는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쩌다 방심을 할지는 몰라. 그럼 그만이야. 하루 저녁 유리덮개를 잊어버리거나 밤중에 양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한다. 그것은 크나큰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역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나 나에게나 알지 못하는 어떤 양이 알지 못할 어디선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천지가 온통 달라지고마니.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어른도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면의 풍경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이걸 다시 한번 그렸다. 어린 왕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곳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자세히 보아두라.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서두르지 말고 바로 별 아래서 잠시 기다리라.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애가 웃고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면 물어도 그 애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애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잘 알리라.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다지도 슬퍼하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이내 편지를 보내달라. 그 애가 돌아왔노라고.